약 45억 년 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던 원시 지구와 행성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인해 수많은 파편들이 만들어지고 뭉치면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이 생성됐다. 그 후 달은 수세기 동안 지구와 우주를 경계짓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문화와 과학을 넘나드는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지만 그 누구도 신비한 달의 베일을 벗기진 못했다. 영원히 달에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인류는 1969년 미국에 의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달의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인간이 달에 착륙한 이후 인류는 달보다 먼 행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인공위성을 심우주로 쏘아 올렸다. 또한 지구 관측, 통신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주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히 달의 존재는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약 40년간 소외됐던 달 탐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우선 이제 달의 자원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좀 흥미를 갖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국의 이 우주 기술의 개발 측면이 있고요. 21세기 달은 무한한 경제성을 지닌 천체로 우주 기술의 시험장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달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20년경이면 한국형 발사체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창고이자 심우주로 나아가는 가교로 떠오른 달은 우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류에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그렇다면 달을 놓고 벌이는 각국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달 탐사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본다. 물리적인 달 탐사가 시작된 것은 1959년 구소련의 루나 계획에 의해서였다. 최초로 달에 인공물체를 도달시킨 구소련은 달의 뒷면을 관측해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한다. 구소련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던 냉전 시대에 구소련의 달 탐사 소식은 미국을 자극했고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한 아폴로 계획을 수립했다. 1960년대를 전후로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쏘아올린 달 탐사선은 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달의 지질학적 성과가 빛났는데 달의 진동을 측정하는 월진계를 설치해 달에서 매년 약 3,000회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달의 모래와 암석을 채집하고 토양을 시추해 지구로 가져왔다. 이 시료는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 분석이 진행됐다. 과학자들은 월석에 철과 티탄,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에 따른 달의 원소 연구도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달 탐사를 주도하던 구소련과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달에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고 이로써 달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으로 시들해지는 듯했다. 미국이 달 착륙을 함으로써 이제 일방적으로
끝이 났죠. 근데 그때까지 예산 투입을 너무 했어요. 너무 많은 돈이 우주 개발, 특히 이제 달 탐사에 들어가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정치적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우주 탐사를 더 이상 용인하기가 좀 어려웠죠. 경쟁적이던 달 탐사 계획은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내게 되면서 우세를 점령했다. 그 후 승기를 거머쥔 미국은 막대한 예산과 정치적 이유로 달 탐사를 중단했다.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일련의 행성 탐사를 주도해 왔으며 여러 행성들을 동시에 탐사하는 효율적인 계획들도 수행해 왔다. 우주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행성을 탐사하면서 행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입수해 왔다. 그중 하나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에 관한 것이었다. 생명체의 필수 대기 요소와 미생물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화성이 제2의 지구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핵심 기지인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오리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차세대 우주선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차세대 우주선인 오리온은 높이 3m, 지름 5m의 원뿔형 구조체로 최장 2년이 넘는 우주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약 8톤의 무게로 최대 6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할 수 있으며 오리온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도 추가 선발에 적응 훈련 중에 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분화구에서 화성 거주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30여 평의 돔에서 생활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대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우주 전문가들은 화성을 유인 탐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화성까지 가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로, 인류가 갖고 있는 우주 기술로는 가는 거는 됩니다. 근데 올 때 필요한 연료를 싣고 갈 만한 그런 우주선을 아직 개발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 이전, 가명 이전 끝나게 되는데 그조차도 엄청난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로켓을 개발하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지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화성의 유인 그 거주지를 개발하고 그래서 화성을 우리가 식민지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은 현재 있는 기술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런 그 두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화성의 유인 탐사는 기술적으로 왕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왕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우주 과학자들은 비용을 줄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올리비에 드웨 교수는 탐사선의 이륙 질량을 68% 감소시키면 유인 탐사선당 약 9조 8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았다. 올리비에 드웨 교수는 이륙 시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라는 것에 착안. 달 기지에서 달의 자원을 이용해 액체 산소를 만들고 이 연료를 지구와 달 사이의 중간 기착지에서 조달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달의 자원구와 위치적 이점을 이용해 달을 심우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2022년까지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내놓았고 유럽 우주국은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달 기지 건설을 구상 중이었다. 달은 중간 기지로서 우리가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에너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연료라든가 이제 로켓 연료 등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화성에 이제 인류가 정착하는데 많은 이제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 지구, 달 이런 세 가지 어떤 경제 영역권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달이 경제적인 영역권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또한 우주 과학 기술에 힘을 쏟으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53、52 1990년에 이미 한 차례 달 탐사에 나섰던 일본은 2007년, 17년 만에 또다시 달에 탐사선을 보냈다. 일본은 달을 고선명 비디오 영상으로 상세하게 촬영해 연구했고 3년 후 용암구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용암굴은 지름 60에서 70m, 깊이 80에서 90m로 낮과 밤이 300도 이상 차이 나는 달의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 방사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일본은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질 탐사 프로젝트 우주매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그 암암리에 자기네들이 2차 세계 대전 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 개발을 이제 택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과 대등한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중국 역시 2007년 달 탐사의 열기에 발빠르게 합류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대의 탐사선을 달로 보낸 중국은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탐사 로봇을 이용한 달 탐사에 성공했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달의 표본을 채취하는 데 성공. 달의 상부 멘틀이 지구보다 덜 균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2030년엔 달에 사람을 보내 우주 자원을 채굴할 광산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2009년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달 탐사에 나선 인도 또한 광물 매핑 장비를 탑재, 다양한 희귀 광물을 찾는 데 주력했다. 헬륨3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헬륨3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에 많기 때문에 뭐 달에서 우라늄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다는 거는 경제성이 별로 없고요. 지금 화석 연료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2050년 되면 우리가 전력 소비량도 늘어나지만 이제 대체 연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헬륨3가 가장 주요한 이제 제1순위 이제 대체 에너지 이제 소스인 거죠. 전문가들은 지구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 자원이 수십 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대체 에너지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달에 존재하는 헬륨3다. 헬륨3는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로 태양풍을 타고 달로 실려와 달의 지면에 쌓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융합 원자로의 원료로 핵융합 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헬륨3는 달에 200만 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5톤이면 미국이 약 1년 동안 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위스콘신 대학 핵융합 연구소의 쿨친스키 소장은 헬륨3가 1톤당 무려 40억 달러, 약 4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달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이 남아있지만 세계 각국이 달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또한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달 탐사 경쟁이 다각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우주기술은 한국가의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고 또 산업기술이 접목이 되고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위성기술이 지금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 또 2020년경이면 한국형 발사체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중국, 일본, 인도까지 이 달 탐사에 도전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화성 탐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에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발사체 개발 기술이 전무했던 한국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발사 연기와 2번의 실패로 인해 쉽지 않은 여정을 겪었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나로호의 발사체 연구 당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개발 계획서를 썼던 연구진은 마침내 순수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실현해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나로호의 발사체와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전의 나로호하고 비교를 하면은 탑재 위성 그 크기면에 중장면에서 약 15배 정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켓도 커졌고요. 지금 그 나로호는 1단과 2단형, 그 2단형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달 탐사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75톤급 액체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으로 1단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총 300톤의 추진력을 낸다. 또한 2단엔 75톤 엔진 1개, 3단엔 7톤급 엔진이 추가되어 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상으로부터 약 600에서 800km 고도인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톤급 엔진 연소 시험을 성공리에 마친 연구팀은 7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 또한 여러 차례 성공했다. 연소 시간만 채운다고 이제 엔진 개발이 다 종료되는 게 아니라 비행 중에 겪게 될 다양한 이런 연소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연소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수백 회의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 약 220회 정도의 저희가 이제 75톤 엔진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차례 정도 시험을 했고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발사체의 연구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 것은 달로 실험용 궤도선을 보내 달을 사전 조사하는 것이다. 궤도선은 달 표면 입자 종류와 크기를 분석할 광시야 편광 카메라와 달의 생성 시기 연구에 필요한 달 자기장 측정기, 원소 지도를 만들 감사선 분광기가 탑재된다. 실험 궤도선은 달의 표면을 관측하며 달 탐사선이 착륙할 곳을 선정한다. 또한 자원 탐사와 달 표면의 환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창어호와 인도의 찬드리안 탐사선과 같은 위상 궤도 전이 방식을 사용한다. 큰 타원을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그리면서 달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타원의 그 높은 고도를 달에 이제 근접시키면서 달까지가 한 38만인데 거의 한 30만 킬로까지도 달에 접근합니다. 처음 가는 나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상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은 지구 궤도를 점점 크게 3바퀴 돌며 가속도를 붙이고 4단 로켓을 점화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을 향해 날아간다.
달의 근처에 도달한 달 탐사선은 달의 궤도로 진입한 후 달에 착륙하게 된다. 그 후 착륙선은 탐사 로봇 로버를 분리한다. 탐사 로봇 로버는 방랑자란 뜻을 지니고 있다. 방랑자란 이름에 걸맞게 로버는 달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사를 하게 된다. 또한 달의 지형을 지도로 작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토양 표본을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로버가 분석한 데이터는 우주 인터넷망을 이용해 착륙선에 전달되고 이 정보는 궤도선에 의해 지구로 송신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그 우주 산업의 이제 그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제 산업이 확대된다는 이제 측면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든지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이제 제고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방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그 우주 새롭게 개발되는 우주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주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아폴로 프로젝트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달 탐사선 개발 때 연구한 우주 기술들을 민간으로 파생시켜 활용했다. 즉, 우주 기술을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스핀오프가 진행된 것이다. 미소의 우주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많은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핀오프가 돼서 실생활에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우주 개발 경쟁이 끝났지만은 그 이후로 나타난 어떤 그 우주 기술의 스핀오프, 새로운 기술의 스핀오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정부가 인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우주 개발에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금방 어떻게 우리한테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과학 발전에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고.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스핀오프 사례는 우주 기술이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물에 배치된 화재 경보기는 우주 정거장의 화재를 감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공기청정기 또한 우주선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이었다.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 또한 우주 기술 개발로 인한 기술 파생, 즉 스핀오프의 결과물들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민간에게 파생시킨 우주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수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민간에게 우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우주 기술 파생의 일환으로 민간과 함께 융복합 제품화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그 예로 우주 비행사의 근육 수축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 기술이 민간에게 파생돼 화장품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위성 항법 기술은 오차가 거의 없는 정밀한 내비게이션으로 개발되고 있고, 우주 발사체 엔진 연료의 미세 유량 제어 및 측정 기술은 수액을 자동으로 계측해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수액 자동 조절기로 개발 중이다. 아직은 미비하나 자체 개발한 우주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달 탐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발된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되는 소음 저감 기술, 우주 발사체가 굉장히 큰 소음을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걸 저감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
조선 분야에 적용되어서 디젤 엔진의 소음 저감하는 허범기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이 된 예가 있고, 또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을 무인 이동체에 적용을 해서 무인 잔디깎기라든가 무인 골프카트 이런 부분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달 탐사 기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달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3조 8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는 정부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약 5배에 이르는 투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 탐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궤도선에 탑재될 감마선 분광기를 개발 중이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원소들이 발생시키는 특정 에너지를 센서로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원소 지도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극지에서도 이제 더 상세하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장 물이 많은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히토류라든가 어떤 다른 이제 그런 금속 강물인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많은지, 그 힐륨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엘미나이타라는 그런 강물이 많은 지역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원소 지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감마선 분광기의 주요한 과학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감마선 분광기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파생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질재해 또는 자연재해, 방사능재해, 그럴 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원격 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 방사능 사태가 일어나는 곳은 위험해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지상 궤도에도 이제 탑재돼서 어떤 이제 기상 이변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우주 방사선의 변화, 뭐 태양풍의 변화 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스피노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사 로봇에 탑재될 탑재체 중 하나가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원자력 전지다. 로버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탐사를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고 있다. 이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과 이트륨 90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전기로 바꾸는 저중량 고효율 전지로 로봇뿐만 아니라 탐사선과 궤도선에도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초고온, 초저온을 견디는 원자력 전지는 첨단 전자장비 개발의 활용, 심해 탐사나 잠수함 탐지용 해저 기술 등의 스피노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지상에 있는 위성통신지상국과 달 궤도를 도는 궤도선, 달 표면에 착륙할 착륙선, 탐사 로봇 간의 통신을 돕는 우주 인터넷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우주에서의 통신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주에서의 통신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전파 신호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 그리고 전파가 도달하는 그 채널 링크가 가끔씩 끊어진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문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쓰는 우주 인터넷 프로토콜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상의 어떠한 그 통신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인터넷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라는 특별한 기술을 이용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통신 링크가 좋은 상태일 때 전달해주는, 포워드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궤도선이 지구로 정보 송신을 하던 중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 지구로 전송되지 못한 데이터는 정보의 손실 없이 그대로 백업해 두었다가 재송신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우주 인터넷의 경우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우주 인터넷과 함께 지구에서 우주까지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심우주 통신망이다. 심우주 통신망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통신 시설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탐사선들의 전파와 태양계 내부의 전파를 모두 관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You double the distance the spacecraft is from Earth, you divide the number of bits per second you can communicate with by a factor of 4. So it falls off very quickly. So as spacecraft get further from Earth, we have to compensate for that as much as we can by having more capability on the ground. That's more DSN antennas, better performance in the system, and so forth to compensate as much as we can for the distance. 심우주 통신망은 탐사선의 정밀한 위치와 경로를 결정하는 심우주 항법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심우주로 떠나는 탐사선을 추적하는 것은 지구의 궤도를 도는 위성을 추적하는 것보다 매우 어렵다. 심우주 항법의 신호는 일반 통신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한국형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심우주 통신 전용 지상국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심우주 통신망의 지상국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골드스톤,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인근에 설치돼 있으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세 곳의 지상국은 지구상에서 약 120도 경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선은 하나의 안테나에서 수신이 끊기기 전에 다른 안테나로 신호를 받아낼 수 있다. 탐사선이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를 수신할 강력한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우주 통신 지상국 구축과 탐사선을 조종하는 기술인 심우주 항법에 관한 달 탐사 협력 업무 협약을 미국과 체결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 기술을 받아들여 통신망의 수신체인 34m 크기의 접시형 안테나를 충남 금산에 설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그 심우주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 기계 구조물을 설계해서 개보수한다든지 또 전자 박스, 통신 전자 장비, 또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글로벌한 그런 국제 우주 탐사 통신망에 능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주 개발의 흐름으로 국가 간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우주 강대국과 평등한 협력을 맺기 위해 우리나라의 달 탐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우주 탐사는 협력보다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의 민간 우주 기업들 또한 다양한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구글과 손잡고 우주개발 벤처기업인 행성자원회사를 설립해 소행성의 우주 자원을 지구로 가져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영국의 기업 버진 갤럭틱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주여행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상공 110km까지 올라가 약 30분간 우주여행을 즐기는 상품을 내놓고 탑승권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 유명인사 700명이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최근 일본의 한 건설업체는 2050년까지 상공 96,000km에 이르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엘리베이터는 시속 200km로 운행되며 우주 정거장과 지상을 15일 동안 왕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 X는
2015년 재사용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려보낸 추진체가 지구에 온전하게 착륙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는 추진체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우주선을 발사할 때마다 추진체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우주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사체 연구는 우주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로켓 엔진은 우주 발사체 기술의 집약체다.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자주적인 우주 수송 수단을 확보하게 되며 더 나아가 달을 넘어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 안보와 국가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어떤 그 세계적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그 필요한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우주 개발은 우리가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IT의 강점, 그 CT의 강점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일환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우주 개발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주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또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세계는 심우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끝없이 우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발맞춰 힘찬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끝없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우주 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이 되길 바라본다.